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신성범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76주년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경축식 오늘 오전에 거행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굉장히 무쳐 이렇게 축소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평론가님, 170명 정도 참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올해는 그보다 더 줄여서 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100명이 안 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줄어든 규모로 이 광복절 행사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독립유공자 포상자 친수식, 또 경축식 공연 같은 경우도 생략되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대한민국 독립 역사를 상징하는 여러 장소에서 네. 사전 녹화한 영상들을 통해 우리 선열들의 나라 사랑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번 이 애국가 제창 순서에는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이 도쿄올림픽의 주역인 선수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역사상 부녀 메달을 딴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여홍철 교수와 여서정 선수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또 낭독해서 네. 많은 분들의 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이 경축식 마무리하는 만세 삼창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했는데, 아역 배우 김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의 김희근 연구원, 또 도쿄올림픽 근대 5종 동메달리스트 전웅태 선수가 각각 문화와 과학, 기술, 스포츠계를 대표해서 선창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코로나 확산 첫 해, 이게 지난해에는 참석 인원을 170명, 올해는 그거보다 더 많이 줄여서 50여 명 가까이만 참석을 했다. 이렇게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소돼서 진행된 76주년 광복절 경축사 대통령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네, 코로나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하나 10월까지 2차 접종 70%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이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백신 수급이 조금 이제 불편함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10월 말까지 2차 접종을 70%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네.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고, 우리 또 이제 모더나 회사에 또 이제 한국의 대표단이 파견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과도 받고 충분한 어떤 공급량을 확보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어떤 백신 허브국가, 그다음에 백신의 공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게 마지막 8.15 경축사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 한국의 어떤 비전,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 총 정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선진국 진입, 그리고 남북과의 어떤 통일 문제에서 한반도형을 하나를 이제 새로운 워딩을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모델의 구체적인 안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긴 하는데 아마 그걸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8.15라고 얘기하면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화의 문은 네. 열려 있다. 그래서 이런 대화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다 그러면 한국은 그럴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아쉽게도 지금 오늘 스가 총리가 이 전범이죠. 주요 전범이 합사된 이제 거기다가 곡물을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곡물을 네. 납입한 그것이 이제 알려졌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대화의 의지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방금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주목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 자, 국제사회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 맞는 행동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한일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보면은 대통령 2017년부터 했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금 기억나는 건 2017년도에는 한일 미래 중시
역사 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2018년도에는 이 친일의 역사는 결코 주류의 역사가 아니었다. 2019년도에는 이 동아시아, 이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일본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협력의 모범을 좀 보여달라. 좀 뉘앙스가 많이 낮춰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통령에게요. 우선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만 굉장히 진일보한 인식을 대통령께서 보여주고 계시더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도쿄올림픽도 사실상 저는 대통령께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어차피 일본의 태도가 굉장히 우리 한국 문재인 대통령 측에 정치적 이득을 줄 수 없다 내지는 이런 시각에서 아마 잘 안 되는 바람에 못 가셨는데 오늘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저는 일본에 대한 것은 진일보였다. 특히 이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국교 정상화 이후에 두 나라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룩했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진일보였다고 보이죠. 진일보로 하면 그저 굉장히 일본과의 대결적 요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반일이에요. 그것을 누구든지 다 부인하지만 일정한 부분 활용해 왔다는 걸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 인식은 상당히 좋아졌다. 적어도 가치적 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 가치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 분명하게 상황 설명을 해줬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네. 앞으로 네.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이다 이게. 그래서 이웃나라 협력의 모델을 모범을 보이길 기대한다는 것은 나아갈 방향도 잘 제시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북한에 대한 입장인데 지금 아시는 대로 연락선이 복원됐다가 다시 끊어졌잖아요. 그 중간에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놓고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우리는 대대규모로 줄였는데도 결국은 북한의 태도는 주한미군 철수 내지는 한미훈련 축소가 아니라 중단이었음이 드러난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함께 협력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네. 공세의 길로 가자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던졌어야 되는데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쳤다는 게 약간 아쉬워요. 네, 답보 상태인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인 만큼 이렇게 뭐 이렇게 생명 공동체 이론으로서 북한도 함께 그러니까.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광복절이고 지금 내일까지 광복절 연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확산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고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오늘도 확진자가 1,817명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도심에서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논란인데요. 관련한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또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불법을 중단하시고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비켜라! 국가 길을 열어라! 네, 지금 뭐 충돌이 빚어지는 모습들 같이 보셨는데 지금 이제 주최 측 다른 집회하겠다는 분들은 1인 집회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경찰은 좀 변형된 1인 집회다라고 해서 차벽도 세우고 펜스도 치고 이래요. 계속해서 실랑이가 빚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오늘 광화문 방송국으로 네. 들어오는 길에 곳곳에 이 차벽과 펜스가 있어서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방송을 하러 갑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경찰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이 병력을 투입해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네. 외부 집회를 통한 군중들의 어떤 이 모임을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 경찰의 방침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이나 시민사회 일각에서 정부나 경찰을 향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 민주노총 시위라고 했다면 과연 이렇게 철저하게 막았겠느냐. 민주노총 시위에 보여준 정부의 공권력 투입되는 방침과 이 소위 말하는 좀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시민단체들의 시위에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도 지난해 8.15 집회에 대해서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살인자들이라는 매우 격한 언어를 공공연하게 사용했는데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고 굉장히 많은 군중들 8,000명 가까이가 모였지만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비판하는 여당 내부의 목소리 저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런 이 형평성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에서 여당에서 조금 새겨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뭐 1인 걷기 시위가 되었건 무슨 시위가 되었건 또 이 보수단체가 되었건 지금 뭐 민노총에서도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진보단체가 되었건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5개 시위는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각에서는 보수단체의 어떤 집회는 맞고 뭐 민노총이나 뭐 진보단체의 어떤 1인 시위는 이렇게 허용을 해서 이것이 뭐 고무줄 기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방역 당국의 명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나온 건 공동 목적을 가지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순수한 1인 시위가 시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거에 맞게 방역 당국이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복절을 맞아서 도심 내 집회 상황하고요. 대통령 메시지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